그러면 오늘 기조 발표를 맡아주신 정우락 단장님의 글로벌 시대 문화어문학의 기본 구상과 방법론 재정비라는 이 논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 공유되나요? 예, 공유되었습니다, 선생님. 네,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가 될 것인데, 제목은 글로벌 시대 문화어문학의 기본 구상과 방법론 재정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대체로 글로벌 시대와 극근대, 그 다음에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어문학이 무엇이며 기본 구상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상인데, 일상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것을 관련되어 있는 방법론을 어떻게 이제 재정비할 것인가. 또 방법론의 실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와 극근대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는 정치나 경제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초래합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국가 단위의 민족주의적 세계관에 이것이 이제 민족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러한 국가 단위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되면서 글로벌리즘에 기반한 세계주의가 새롭게 주목되었습니다. 세계주의는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특정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과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인류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 코로나19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듯이 그 이슈와 범위는 전 지구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류의 공존의식과 평화의식이 깊이 내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주의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서 전통적인 민족주의 역시 새롭게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민족 문제는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는 냉전체제하의 근대적 민족주의, 즉 자민족 우월주의에 입각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민족주의라고 불러도 좋을 것인데,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만민 공생을 주창한 해방 직후의 안재홍의 신민주의와 일정한 연관성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식이 일국의 문제를 벗어나서 인류 공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안재홍의 것과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신민족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다양하게 써져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재홍의 것은 나름대로 그때 이제 의미는 있습니다. 예컨대 극좌의 세계혁명론하고 계급투쟁론을 대응하면서 민족주의의 새로운 활로를 모셔가기 위해서 이제 이게 형성됐는데, 극자의 계급투쟁도 부정하지만은 극우의 자본계급의 독재 역시 부정을 하면서 이 이론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계화로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신민족주의가 다시 일어났는데, 뭐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또 극우 세력이 등장하는 이런 것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자는 것은 지정학적 입장에서의 한국혼이라든가 조선심 등의 어떤 선험적 근본주의가 아니라 세계로 열려있는 공존을 위한 새로운 어떤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다른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해방 직후에 마련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훨씬 내용 측면에서는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타자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아를 강조하는 데서 이제 공존의 논리가 발생합니다. 타자에 대한 인정은 세계주의가 갖는 기본적인 어떤 덕목이고, 자아에 대한 강조는 민족주의의 어떤 바탕이 됩니다. 세계주의가 무정부주의로 흐르기 쉽다면은 자아에 대한 강조는 민족주의의 바탕이 된 민족주의는 이게 자민족 우월주의로 경화되기 쉽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이제 부정하면서 동시에 긍정하는 곳에 이제 신민족주의 어떤 사관이 놓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주체적 개방성 이렇게 이제 부르고자 합니다. 여기에 작동하는 세계관은 조화론으로서 자아와 사물 사이의 인력과 청력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보다 차원이 높은 회통적 질서를 만들어낼 때 가능합니다. 상생과 이 공존은 이 세계관이 지닌 최종적 공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고대나 중세라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1919년의 3.1운동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근대와 맞물리면서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 발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압박받았습니다. 발전은 과학 문명이 유입되면서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압박은 경쟁과 속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경쟁과 속도는 많은 사람들을 도태시켰고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으며 삶의 질 또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인간의 존엄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근대는 인류를 약육강식의 동물세계로 밀어넣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근대의 폭압 속에서 탈근대 담론이 끊임없이 이제 제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직선적 사유에서 곡선적 사유로의 전환, 기계적 세계관에서 유기체적 세계관으로의 어떤 전환, 분과 학문 체계에서 융합 학문 체계로의 전환 등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의 것은 분과 학문 체계가 자신의 성을 쌓으면서 고도로 발전해 오기는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학문적 장벽 역시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고립적 분과 학문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탈근대 담론은 근대의 대극점에 놓이는 것이므로 이것이 어떤 완결성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극근대인데, 이 담론은 기술 문명에 기반한 근대를 품고 이를 극복하자는 논리입니다. 철학계의 일부 학자들이 사용했던 이 포월이라는 용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평가, 현대문학 비평가들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용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릅니다. 즉 맞닥뜨린 부정적 사태 앞에서 그것을 끌어안는 과정을 통해서 질적 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수를 기반으로 바다가 이루어지듯이 근대성을 기반으로 해서 근대를 극복하자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극근대 담론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두루 아시는 것처럼 문화는 개념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이까지 하지만 자연과 대립을 이루면서 인간만이 이룩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문화는 문명인들이 흔히 야만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포괄하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집단과 개인, 거시와 미시, 남성과 여성, 중심과 주변, 표준어와 방언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처럼 포괄성을 지니지만 실제로는 피지배층, 개인, 미시, 여성, 주변, 방언 여기에 호감을 가집니다. 문화로는 중심부 문화에 대한 주변부 문화의 획일화와 동질화에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입장에 점초한 것이 바로 문화어문학입니다. 어문학이 지닌 분과 학문적 요소와 문화가 가진 교육적 요소, 제가 교육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흔히 이제 융합이라고 쓰는 게 있는데요. 융합은 그 개별자 사이에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융도 그렇고 합도 그렇고 이게 사실 같아진 것입니다. 근데 교육은 뭐냐면은 교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자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 어문학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시각하고 맞는 용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말고 또 교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 수 있는데, 교직은 요거는 물리적 결합입니다. 개별자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지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물리와 화학이 함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강조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교육적 요소가 상호 대립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총체성을 지닌다고 볼 때 문화의문학은 의문학에 대한 어떤 포월의 상징력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문학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하나의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의문학은 분과학문의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간학제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높은 단계의 어떤 회통적 질서를 추구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인문정신의 고양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그 디지털 기술에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게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인문정신의 고양입니다. 이 글은 문화의문학의 이러한 측면을 통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시도된 것입니다.